지금 보신 이 영상은 마치 비행기가 바다 위에 비상 착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을 운반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공기의 정확한 명칭은 CL415 슈퍼 스쿠퍼로 약 12초 만에 6,0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어 산불 같은 대형 화재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착륙 없이 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최상 성능의 소방 항공기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항공기 같아 보여도 잘 보시면 기체가 물 위에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순간 양쪽 날개 아래쪽에 설치된 두 개의 흡입 장치가 열리며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스쿠퍼라는 명칭처럼 물을 그대로 퍼올리기 때문에 착륙하지 않고도 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약 6톤의 물탱크가 완전히 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2초. 그리고 6톤가량의 물을 화재 현장에 떨어뜨리는 데에는 고작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기가 60에서 250m 상공에서 물을 투하하는 반면 슈퍼스쿠퍼는 화재 현장 30m 상공에서도 물을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는 덕에 더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이번 LA 산불 진화 작업에도 캐나다에서 슈퍼스쿠퍼 2대가 파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기는 태평양에서 번 바닷물로 곧장 산불을 진화에 사용하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보통 화재 진압을 할 때는 호수나 하천 등 담수를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바닷물의 염분이 소방 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슈퍼스쿠퍼는 담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해안가 화재에서 바닷물로 퍼나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소방항공기와 달리 부식성 물질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옵션을 뺀 깡통 가격만 한 대에 3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의 부식보다 진짜 문제는 이 염분이 토양에 뿌려질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우선 바닷물이 닿는 곳에 있는 자동차, 전봇대 등 모든 게 부식되고요. 토지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 따르면 식물의 겉뿌리가 소금에 닿으면 뿌리 안쪽에서 낙엽산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낙엽산은 식물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작용하며 뿌리의 성장을 멈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금기가 많아지면 땅의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물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는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식물도 잘 크지 못하게 되죠. 이 때문에 바닷물로 산불을 끄면 땅에 남은 소금기 때문에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안으면서까지 바닷물을 끌어오게 된 이유는 더 이상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LA 물 공급 시스템이 복잡한 게 애초에 LA는 위치 특성상 반건조 기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물 공급의 60% 정도를 외부에 의존하고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LA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 지하수 충전이 원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팰리세이드에 있는 저수지는 덮개를 수리하는 동안 비어 있었기에 여러모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LA 당국은 최후의 보루로 슈퍼스쿠퍼를 이용하여 바닷물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산불을 찍기 위해 날린 불법 드론에 슈퍼스쿠퍼 한 대가 부딪히며 날개에 큰 구멍이 생겨 현재 수리를 위해 가동이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드론의 주인을 찾기 위해 현재 FBI까지 조사에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요격시키는 팀을 배치하고 불법 드론을 운용할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산불 진화 작업이 원활해져 피해 입으신 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코보라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